2024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영어 독해 연습 1단원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을 할 때 It is wise not to treat them badly in return. return이니까 반대로 되돌려서 나쁘게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근데 여기는 not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즉 본인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반대로 똑같이 나쁘게 대우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콜론이니까 부연 설명으로 It's better to forgive them. 즉 여기 주어죠. 여기 갖다 줘야 되고 용서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and let, 여기서도 이제 to let이 되겠죠. 하는 것이 더 낫다. 용서해주고 let 사역동사 bygones be bygones.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될 수 있도록 let,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예시에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인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they deserve worse. 그러니까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이 목이 이렇죠.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 deserve 하면 뭐뭐를 하기에 타당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choose to set this consideration, 이런 생각 뭡니까? 나쁜 짓을 나에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나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set aside, 옆으로 제쳐두다. 즉 이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쁜 행동을 나에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이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늘 복수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옆으로 제쳐놓죠. 머릿속으로만 복수해야지 하고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몇몇의 철학자들은 이것이 find A, B니까 A가 B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다, 즉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기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즉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옆으로 제쳐두는 것을 동시에 한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기 4번에 있는 paradoxical, 즉 역설적이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가 나쁜 대우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용서를 endorse, 즉 지지할 수 있는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것이 동시에 될 수 있는가를 이 철학자들이 물어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treat people,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대우를 한다면, 그리고 someone deserve to be treated badly,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나쁜 대우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떤 수반하게 된다, 포함하게 됩니다. 뭐를 수반하게 되냐면 반드시 나쁜 대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를 실패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걸, 실패하는 것을 수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이 이제 follow 되는 겁니다. 뭐냐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입장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나쁜 대우를 한 사람에게 나쁜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반드시 어떤 것을 수반한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수반한다. 즉 실패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We ought to never to forgive people.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장의 내용은 we cannot both,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다. 즉 이 desert가
한 거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과응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응보를 인정하면서도 또 용서를 허용하는 거는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ave you thought about what the world is doing when you are not watching?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보지는 못하죠. 이 질문이 굉장히 뭔가 야심찬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while driving home from home work 직장으로부터 이제 집으로 운전을 해올 때 고속도로가 막혀서 신기하네요. 이게 신이 나서 took a long 멀고 그 다음에 windy road 하면요 울퉁불퉁한 꾸불꾸불한 그런 길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길을 선택을 했답니다. I was thinking about this question and ask myself 내 스스로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 what do I see right now?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In that moment 그런 순간에 I could see a rolling 이 완만한 어떻게 보면은 언덕이죠. 그래서 완만한 기울기의 hillside 언덕배기를 이제 봅니다. Which is covered in green grass 초록색깔 잔디로 덮여 있는데 그것은 이제 초록빛, 그러니까 푸른빛의 이제 해질녘 아래에 멋있는 풍경이 이제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what lay beyond it, lay는 자동사로 여기는 존재하다,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확실하게 I would know in a minute or so 1분이나 좀 넘으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when my car crested the hill 언덕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알게 되겠죠. 1분이나 2분 안에 알게 되겠죠. 하지만 I realized that 내 이야기는 what lay beyond the hill 언덕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저 언덕 너머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나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글쓴이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뒤에 부분을 읽으면서 추론해내면 되겠습니다. I could imagine the next hill 다음 언덕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the only reason I ascribe any reality 이 현실을 나의 무엇으로 상상으로 ascribe 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서 ascribe은 어떻게 보면은 뭐뭐라고 이제 상상에 맡기는 거죠. 여기서는 내 상상으로 이 현실을 어떠한 현실도 이러한 내 상상으로 이렇게 돌리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next hill이 다음 언덕이 언제나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냐면 내가 이것에 이 언덕에 끝까지 도달했을 때는 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어떤 현실이든 내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언덕을 넘으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어떤 현실을 내 상상에 맡기게 될 텐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다음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내가 볼 수가 없죠. 어떨 때만 나타나냐면 I get to the top of this one 그러니까 이 언덕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이 다음 언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영역? 나의 상상의 영역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사실이 무엇이건 간에. 그래서 나의 이 추측은 뭐냐면 다음 언덕배기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추측은 언제나 검증은 될 수 있죠. 근데 왜냐면 가보면 아니까. 근데 이 검증되는 것이 이 미래에 내가 관찰을 해야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현재 단계에서는 내가 아는 건 그냥 내가 인식하는 것, 그냥 저기 그냥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에 직접 올라가야 관측이 되고 관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이야기, 언덕 넘어 무엇이 있는가, 언덕 넘어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뭐에 불과하다. 보기 2번에 내 마음속에서 꾸며낸 것, fabrication 정도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퇴근길에 본인이 느꼈던 어떤 감정. 그런데 저거는 뭐가 있을지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상상하건 간에 그것은 그냥 내가 꾸며낸 것이 실제로 관찰을 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상상일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은, 이제 미래 관측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내 상상일 뿐이다 라는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련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유도되었다 to believe that they would have either, 둘 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아주 뭐 rich, 이건 부유하다는 뜻보다는 어떤 풍부한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게 될 거다. 또는 impoverished 하면요, 빈약한이라는 의미죠. impoverished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어떤 사회적 삶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믿게 만들어지는 어떤 참가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받는데, 이제 여기 supposed 하면 뭐 추론되는, 뭐 추정되는 이런 것보다도 소위 뭐 이른바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인성 테스트라는 걸 받아서, 인성 테스트라는 걸 받아서 피드백을 받는데, 그 피드백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either that they could expect, 많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뭐뭐 할 확률이 높다, end up 다음에 형용사 썼습니다. 결국 어떤 상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혼자인 상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인성적인 측면에서 너 주변에 사람 많을 거야, 또는 주변에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좀 양극단의 어떤 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실제 성격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subsequent task, 요 다음에 나오는 활동에서는 요 참가자들이 made feel, 어떤 참가자들이라면 feel low in belonging, 그러니까 어디 소속감, belong하면 어디에 속해 있다지 않습니까? 즉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소속감이 약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 피드백을 너는 인성이 이래, 그러니까 친구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속감이 약해진 뭐 이런 사람들은 faster, 빨랐습니다. to identify smiling face in a set of sad and angry faces. 그러니까 이렇게 일련의 또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웃고 있는 얼굴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슬픈 표정이나 화난 표정들 안에서 스마일링, 웃고 있는 표정을 찾는데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죠. Participants who were made to feel socially connected,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네요. 그러니까 feel low in belonging, 뭔가 소속감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당신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라는 피드백을 받도록,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지니에요. 실제로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피드백을 의도적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참가자들도 did not differ,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스피드 측면에서. 근데 어떤 스피드냐면 they could find smiling face 찾아라, 화난 페이스 찾아라, 슬픈 페이스 찾아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속도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의 눈의 움직임이 추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낮은 어떤 관계감, 뭔가 속해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참가자들은 좀 더 이게 look at smiling compared with angry and sad and neutral faces, 그러니까 이런 화나거나 슬프거나 중립적인 얼굴과 비교해서 이렇게 스마일링한 페이스들을 좀 더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웃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어떤 사회적 관계가 약하고 누군가에게 좀 속해 있다라는 느낌이 덜 든다면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나를 보고 화가 났거나 나를 보고 슬프거나 별 무표정한 것들보다는 나를 웃는 사람을 더 잘 찾는다라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they were slower, 더 느리더라. to disengage니까 disengage their visual attention from smiling faces. 그리고 그들의 주의를, 시각적 주의를 뭐로부터? 웃는 얼굴로부터 disengage니까 벗어나게 하다, 분리하게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는 얼굴에 이제 자꾸 시선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나를 보고 웃는 사람에게 좀 더
집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더 이제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회적 exclude가 배제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소외, 사회적 배제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정답은 3번에 수용을 시사하는 원천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수용을 시사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 스마일링이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 이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경쟁은 불공평의 시스템을 유지한다. And in both schools and society, 그러니까 학교나 사회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통 경쟁은 어떻게 보면 평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불공평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은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고요. The ideology of competitive individualism, 즉 경쟁적인 이 이기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인데요. 그 개념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삶에서 오로지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적, 그러니까 업적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at 여기 notion that에 연결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더라. 어떤 거?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디스카운트 무시하는 거죠. 뭐냐면 강력한 영향, 무엇에 인종이나 또는 성별이나 계급이나 또 다른 사회적 정체성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 강력한 영향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또 사람의 기회 for opportunity and success, 사람들의 어떤 성공과 기회, 그러니까 기회와 성공에 대한 어떤 찬스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적 개인주의는 그런 비난을 두는 거죠. For the failure, 실패를 바로 on people, 사람한테 두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사람에게 둔다. 뭐보다는 사회적 어떤 institution, 어떤 사회적인 뭐랄까 여기서는 뭐 단체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제도가 실패의 원인이야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스퀘어리하게 주면서 근데 그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privilege 하면요 특권이죠. 특권을 주는 거죠. 몇몇의 사람들에게 뭐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그래서 at the expense of 하면요 누군가를 희생해서라는 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그런 사회적 인스티튜션의 원인을 두기보다는 사람 그 자체한테 바로 주는 거죠. 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적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3번에 승자와 패자 모두 자신이 얻는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3번 보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개인의 잘못이니까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타당하고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패배해서 마땅하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 individuality, 즉 개성과는 매우 다른데요. 이 개성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마우스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which is the growth of 각각 개인의 독특하고 온전한 어떤 특성의 성장을 의미하는 어떤 개성과는 매우 다른 건데 이런 경쟁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개성의 성장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Working with solid woods, 어떤 단단한 목재,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초대해 줍니다. To use woods를 that ground us, 우리 주변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쉽게끔 invite, 초대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싶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또 invite us, 우리를 초대해 줍니다.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무나 숲을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이제 감상,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준다고 합니다. With reverence for the material, 일단 물질에 대한 이런 이게 단어가 숭상 이렇게 굉장히 뭔가 사랑을 넘어서 거의 뭐 떠받들어주는 그런 수준의 단어인데요. Reverence for the material, 그 물질을 어떤 숭상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이게 진정으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뭐냐면 What we are beginning to learn about trees and forest, 즉 나무와 숲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것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오히려 뭐 거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여 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나무나 숲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진실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피터와 이제 독일의 숲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과학자이자 또 이런 책의 작가인 사람과 그다음에 또 다른 과학자, 그러니까 수잔 스마트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런 대학의 이런 사람이 제안하기로는 나무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단이냐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요. with each other, 서로, 그리고 서로 지키는 거죠. from the threat, 위협으로부터. 나무는 아주 정교한 유기체인데 공동체를 군집을 이루고 살면서 또 아픈 이웃을 돕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외부의 어떤 포식자와 싸울 줄 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For anthropomorphism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제 인격화, 그러니까 인격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인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왔다. 너무 사람처럼 여기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to succeed in, 성공하기 위해서는 in preserving, 숲을 지키는 것을 빠르게 뜨거워지는 그런 세상에서 숲을 지키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작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무를 완전히 새로운 빛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woodworkers,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떤 활동이나 작업의 재료로서 더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understanding의 이하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모든 생명이 interconnectedness, 모든 이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감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우리의 재료, 즉 나무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 함으로써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답을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우리의 작업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큰 great respect,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할 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2번에서 5번까지 보기가 전혀 주제와 상관없으므로 그나마 고를 수 있는 게 1번이라고 보여지네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ight,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sound, 소리, 그 다음에 smells, 냄새, 그 다음에 맛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feel, 느끼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이 5가지 감각이죠. 이 오감은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이 5가지 감각은 solid, 즉 딱딱하다는 뜻도 있는데 확실하다. 옆에 학생들이 떠들고 있네요. 쉬는 시간 끝나고 할 걸 그랬나 봐요. 2분 있으면 종칠 거니까 빨리 이 페이지만 2분 안에 맞춰보겠습니다. 이 solid, 아주 또 확실하고 crisp하면 뚜렷하고 또 distinct, 구별되며 그러니까 분명하며 real,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하다. 보는 것은 다 우리가 믿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act of sensing something for ourselves,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감각 느낀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강화하는 거죠. 어디에서? In reality, 현실에서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no longer a story told,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나 heard, 들어지거나 경험을 하는데 세컨 핸드니까 원래 이게 중고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어지거나 경험되거나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no longer니까 not A but 그럼 뭐냐? 고정되어 있는 확실한 어떤 표현이더라. 뭐가 of the real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세계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접적으로 경험되거나 들어지거나 어떤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표현이더라라는 거죠. 뭐처럼 as solid as, 뭐처럼 확고하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바닥처럼 확고하고 and as sharp as the knife blade that cuts our finger, 우리 손가락에 베는 상처를 입히는 칼날과 같이 날카로우며 and bright as the sun blinding us,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태양과 같이 밝다. 너무 선명해서 이제 지울 수 없는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정말 뚜렷한 어떤 표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sensation,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디론가 이 물리적인 세계로 향하는 포털, 관문이고 and that 우리를 envelop us, 우리를 감싸고 또 mold, 틀에 넣고 또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의심은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심들은 cast aside, 이제 옆에 배제되고 우리의 믿음은 in what we see or hear,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 more absolute, 좀 더 절대적이다. 뭐보다 아주 신앙심 깊은 사람의 어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어떤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감각이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5가지의 감각이 모든 지식의 근원,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계의 본질, 진수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들을 통하여 이 물질 세계가 우리의 사이키, 정신 세계와 뭐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의 내부의 세계, 우리의 정신은 is like 뭐 같냐면 soft wax imprinted with our sensory experience, 즉 우리의 감각적 경험이 imprint, 찍히는, 프린트 되는, 그러니까 찍히는, 발자국을 콕 하고 찍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자국 남잖아요. 그러한 발자국이 남는 인쇄된, 그러니까 프린트된, 찍히는 그런 부드러운 밀랍과도 같다. 밀랍은 꿀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지방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꿀벌이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꽃을 먹고 이제 집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당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꿀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물질이 왁스인데 이 밀랍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뭐 자동차를 닦거나 광택 낼 때 왁스를 칠한다고 하잖아요. 그 왁스의 원료가 이 꿀벌이 만들어내는 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왁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몰캉몰캉한 물질이라는 건데 거기에 뭔가 꽝 하고 우리 감각의 경험이 꽝 하고 찍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세계가 이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지배를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밑줄이 될 것 같은데 보기 1번에 보면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지배된다. 우리의 정신은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지배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글을 읽는 동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The sound of your footsteps, 당신의 어떤 발걸음의 소리는 provides you, 당신에게 당신의 걸음걸이, 이 gait 하면 걸음걸이거든요. 걸음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뒤뚱뒤뚱 한다든지. It turns out that people feel heavier or lighter if the sounds they fed from their footsteps 그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얻어지는 be fed하면요 받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소리가 만약에 transformed 변형된다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들려 라든지 lighter 뭔가 더 가볍게 들려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를 조작을 하니까 똑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린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소리를 다르게 하니까 변형시키니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via clear experimental tricks 아주 똑똑한 현명한 그런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젊은 리서처가 연구원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high pitches associated with footfalls 그런 이런 발걸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높은 pitches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몸무게가 좀 가볍네요 라고 느끼게 한다든지 반면에 low pitches 낮은 소리로 들으면 좀 몸무게가 무겁네요 라고 하고 느낀다는 거죠. 같은 무게더라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또 그녀가 알아낸 것은 where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네 손이 있는 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 네가 듣기에 네 손이 있는 곳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신 손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손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네 손은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내 손은 실제로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손은 이게 진짜 네 손이야. 이거는 가짜 손이야. 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뒤에 어떤 실험이 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한 연구에서는 데디아가 보여줬는데 당신의 손이 seem to be 있다고 보이는 곳이 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 손이 you feel your hand being 당신의 손이 뭐 하고 있다? 쓰다듬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근데 그 손이 you see 당신이 보고 있는 손은 그죠? The hand you see being stroked. 그러니까 만져지고 있다라고 당신이 보고 있는 손이 실제로 내가 지금 손이 누군가가 내 손을 만지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손이 진짜 내 손이 아니라 어떤 손이냐면 but instead it's a rubber 레플리카 복제품이죠. 그래서 고무 복제품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일 때 우리의 손이 있다고 보이는 곳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면 you can be fooled into thinking 어떤 생각으로 속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당신의 손이 몇 인치 떨어져 있다. From where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를 보여주냐면 당신이 더욱더 맞춰질 수 있다. 뭐냐면 실제로 네가 상상한 것보다 이것에 맞춰진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피드백,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피드백, 다른 외부에서의 피드백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렇다고 듣고 실제로 내 손 아닌데 고무손인데 이걸 당신은 만져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왠지 진짜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마지막 8번입니다. 이 chain of comman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군대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지휘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휘 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지휘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고리 같은 건데 이렇게 군대에서 커맨드 명령의 어떤 계통 순서라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휘 계통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해 보겠습니다. 지휘 계통의 간단한 정의는 단순히 어떤 권위의 순서이고 힘의 어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조직에서든. 그래서 what is important to note about 이 지휘 계통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의사결정이 should be made only 이런 상황 안에서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다 읽고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리더가 없애면 the authority of the leaders under them, 그러니까 그들 아래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우리 usurp 하면 아니죠, usurp라고 발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usurp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네. 그래서 usurp 뭔가 빼앗다라는 의미. 리더가 자기 아래에 있는 리더의 권위를 빼앗는다면, usurp 한다면,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 아래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어떤 이 권위를 어떻게 빼앗는다면, they destroy 신뢰, 그들 이제 subordinate 하면요, 아래에 있는 사람, 후임들이죠. 후임의 신뢰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스텝 멤버가 화가 났습니다.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의 보스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결정을 이제 바꾸고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냐면 going to the person over that individual, 그러니까 그 보스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그 결정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더 높은 이 시니어 상급의 이 지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needs to send the step person을 to deal with,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heir direct boss한테 보내야 되죠. to give them opportunity, 기회를 주는 거죠. to fix the situation,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기보다는 riding in on the white horse to fix it for the step, 그 스텝을 위해서 그럼 당신 보스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그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그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하얀 말을 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얀 말을 탄다라는 의미는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상황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해줄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라고 하면서 바로 아래 상사를 이제 권위를 빼앗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open door policy, 그러니까 열린 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do not means that you are there to fix things,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to give advice on the next steps that need to be followed, 그러니까 뒤따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언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도어 폴리시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선택하는,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가 아니라 좀 다음 단계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조언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빈칸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휘계통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점은 결정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줄 게 아니라 그 결정을 책임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8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40분 가까이 되는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고맙고,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